안녕하십니까. 2022년 49회차 축구 승무패 제가 찍은 용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49회차는 네이션스컵 리그죠. 지난 6월 달에 이 팀들이 같이 다 했던 거예요.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지금 맞대결을 하는 팀들이 그 당시에 홈 원정을 바꿔가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쪽 원정 팀들이 그 당시에는 다 홈이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배당판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쉽게 해서 북마케도니아가 2.24를 받았고 무승부는 2.9, 조지아가 2.9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요 14게임 지난 배당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그때와 비교를 하셔가지고 판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해서 지금 3번 경기 잉글랜드가 1.66을 받았어요. 홈에서. 근데 지금 원정이 왔는데 배당이 똑같아졌습니다. 지금 해외 배당상에는 잉글랜드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해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확인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를 제가 한번 보니까 이 1번 경기 조지아 대 북마케도니아는 북마케도니아가 점유율 면에서는 57대 43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북마케도니아가. 근데 후반전에 3골을 연거푸 얻어 맞으면서 게임이 3대 0으로 끝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배당판이나 이런 움직임은 거의 비슷한데 마중에 뒷심이 없었는지 한꺼번에 후루룩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것 또한 잘 관찰하셔서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슈팅 수는 10대 12로 조지아가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유효 슈팅에서 여기가 7개, 여기가 5개 이렇게 전해졌네요. 그렇듯이 전체적인 골 차이는 3골이지만 팽팽한 기운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경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몰타가 홈이었어요. 6월 달에 에스토니아는 원정이었고, 근데 에스토니아가 2대1로 이겼습니다. 3골 다 에스토니아가 놓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드렸듯이 자책골로 한 골을 넣어가지고 2대1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몰타는 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유효 슈팅 면에서도 몰타는 유효 슈팅이 1개, 에스토니아는 유효 슈팅이 5개가 나왔어요. 총 슈팅 숫자만 봐도 5대 7로 에스토니아가 앞서 있었고 전체적인 경기력은 어찌됐든 몰타가 슈팅 자체도 못했다는 게 표시가 납니다. 이것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에스토니아가 좀 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대 잉글랜드. 6월 달에는 잉글랜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66 배당을 받았고 이탈리아는 4.35를 받았어요. 전체적인 경기 운영이나 이런 거는 6대4 게임으로 잉글랜드가 앞서 있었습니다. 슈팅 수는 10대 7로 이것도 잉글랜드가 앞서 있었고 뭐 파울 숫자나 뭐 옵사이드 이런 거는 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잉글랜드가 공격은 좀 많이 했는데 실적으로 0대 0으로 무승부가 났다는 것입니다. 무승부가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팽팽합니다. 배당 차이는 없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상기하시면서 배팅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경기, 지난 경기 한번 볼게요. 4번 경기는 지난 경기 배당판이 2.18로 루마니아가 홈이었기 때문에 배당을 낮게 받았고 무승부는 2.9 핀란드가 3배당을 받았는데 요거는 루마니아가
볼 점유율에서는 밀렸는데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렇듯이 핀란드가 6대 4 정도로 일방적으로 밀었지만 원정 가서 이 핀란드가 루마니아가 이게 홈이었을 때 밀어붙였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없었어요. 근데 유효 시팅만 보면은 루마니아가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이번 경기는 홈인 핀란드가 배당을 좀 적게 받긴 했어요. 외국 유럽 축구나 전체적인 경기는 홈을 좀 유리하게 보기 때문에 배당을 낮게 줬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유저분들도 요 배당 요 투표율만 보면은 팽팽한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듯이 요것도 제가 지난 경기를 상기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5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5번 경기는 보스니아 대 멘테네그로입니다. 멘테네그로에서 지난 경기 홈에서 경기를 했죠. 그때도 배당판을 보시면은 몬테네그로가 2.9 배당을 받았고 무승부 배당도 2.9를 받았어요. 보스니아가 원정에서 2.24로 정배를 받았는데 이 경기는 1대1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보스니아가 6대4로 점유율면에서 앞서 있었고 골 슈팅 수는 몬테네그로가 10개, 보스니아가 7개로 몬테네그로가 앞서 있었으나 유효 슈팅은 보스니아가 앞서 있다는 게 나타나 있네요. 그렇듯이 이 경기는 지금 몬테네그로가 원정이라 배당이 이렇게 높고 그 당시에는 요거나 요거나인데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죠. 보스니아가 1.67을 받았고 이때는 원정이라 2.24를 받았다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점도 상기하셔갖고 유저분들 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자, 다음은 6번 경기 보겠습니다. 6번은 지난 경기는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가 홈이었어요. 아르메니아가 원정이었고 지금은 거꾸로 아르메니아가 홈이고 우크라이나가 원정인데 그 당시에 게임만을 봤을 때 점유율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7대 3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게임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그 당시에 배당도 1.14를 줬고 원정 아르메니아가 12.5배를 줬는데 요거 3대 0으로 쉽게 끝났습니다. 이것도 전반전에는 무승부가 났고 후반전에 연거푸 3골이 났어요. 그렇듯이 제가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대륙의 팀들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방적으로 끝나는 경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겨루듯이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느 팀이 먼저 골을 넣고 어느 팀이 잠글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조심해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7번 경기는 자, 코소보 홈에서 6월 달에 1.96을 받았어요. 코소보가. 그러니까 정배를 받았죠.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3.5배당을 받았는데 이 그 코소보가 홈에서 이겼습니다. 3대 2로 이겼습니다. 이때는 코소보가 전반전에 일찍골 2골을 넣으면서 쉽게 가나 했는데 어찌됐든 한 점 차 승부가 났네요. 이때는 슈팅수를 보시면은 8대 8로 동일합니다. 유효 슈팅은 코소보가 7개에서 3골을 넣은 것이고 북아일랜드는 유효 슈팅만 봐서는 3개를 유효 슈팅을 했는데 거기서 2골이 들어갔어요. 그렇듯이 이 경기 또한 그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보시면 북아일랜드 배당이 좀 낮아져 있죠. 이것도 홈 어웨이라는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저분들도 이렇게 팽팽하게 투표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경기 보겠습니다. 8번 경기도 6월 달에 노르웨이 홈에서 노르웨이가 1.34를 받아가지고 이게 쉽게 가나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슬로베니아가 60 몇 분 사이에 레드카드를 하나 받아갖고 11대 10으로 경기를 했는데 슬로베니아가 버텼습니다. 어찌됐든 슬로베니아도 끈끈함이 있어요. 제가 금방도 언급드렸듯이 각 대륙의 팀들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일방적인 게임은 없어요. 그렇듯이 이 경기도 좀 조심해야 가는데 노르웨이의 당대 최고 골캐터인 홀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감안을 하시면은 노르웨이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지만 이것 또한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언급드리듯이 11월 20일 날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월드컵에 중점을 두고 요 게임은 중점을 안 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도 참고하셔갖고 배팅을 유념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 잠깐 보겠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대 아일랜드입니다. 요 똑같은 영국 쪽의 나라죠. 요것도 보시면은 그 당시에도 배당이 팽팽했고 지금도 팽팽하게 배당을 줬습니다. 이때 아일랜드가 3대 0으로 일방적으로 이겼는데 지금은 스코틀랜드를 정배를 줬어요. 이것도 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듯이 축구라는 게 골을 어느 쪽에서 먼저 넣느냐 그거에 따라 승패가 좌지우지를 많이 됩니다. 물론 힘이 있고 막강한 팀들은 역전승도 쉽게 쉽게 하지만 그럴 팀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홈의 이점을 어느 정도 살릴 수가 있는지 그것 또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는 보면은 점유율은 5대5로 팽팽합니다. 그냥 슈팅 수는 4대4로 똑같은데 유효 슈팅 면에서 아일랜드가 4개를 슈팅해서 3골을 넣은 것입니다. 근데 스코틀랜드는 4개를 슈팅했는데 유효 슈팅이 하나뿐이 안 갔어요. 근데 그것도 골키퍼가 막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보시면은 코너킥도 8대 6으로 스코틀랜드가 앞서 있고 전체적인 스코어상 비슷비슷합니다. 결과물만 3대 0이 나왔을 뿐이지 어느 팀이 꼭 유리하다 안 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것 또한 우리 유저분들도 이렇게 보시듯이 거의 우리 유저분들이나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실 거라고 보여져요. 자, 다음은 10번 경기 보겠습니다. 10번 경기는 키프로스 대 그리스입니다. 키프로스 대 그리스인데 요거는 지난 경기 6월 달의 경기는 6대 4로 그리스가 압도를 했어요. 요것도 슈팅수 보면은 6대 4로 그리스가 앞서 있습니다. 유효 슈팅 면에서는 5대 2로 그리스가 앞서 있는데 그리스가 3골을 넣어서 유효 슈팅 5개 중에서 3골을 넣어서 쉽게 이겼다는 것이죠. 전반전에 2골, 후반전에 1골 이렇게 쉽게 가가지고 3대 0으로 이긴 게임입니다. 그렇듯이 배당판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 홈에서 1.19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역배 나오리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이번에는 해차는 그리스 배당이 좀 많이 높아져 있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의 결과물에 따라서 보면은 그래도 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판단해 봅니다. 자, 11번 경기 보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스페인 대 스위스입니다. 스페인 대 스위스인데 그 당시에는 1대 0으로 스페인이 이겼어요. 이게 경기를 보면은 65대 34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스페인이 높았어요. 근데 골은 한 골뿐이 안 들어갔네요. 슈팅수를 보면은 스위스가 4, 스페인이 6으로 유효 슈팅만 봐서는 스페인이 3번을 유효 슈팅을 했지만 한 골뿐이 못 넣었어요. 슈팅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같은 유럽 팀이고 체격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지 슈팅 수가 4대 6분이 안 나는 거 보면은 슈팅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네요. 그 당시에 보시면은 스페인이 원정에서 1.78을 받았는데 지금은 홈에서 1.5를 받았네요. 그렇듯이 그리고 이 배당은 요거는 국내 배당이고 요건 해외 배당입니다. 그 점 상기해 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요것 또한 경기는 스페인이 아무래도 원정에서 이겼는데 더군다나 홈에 왔기 때문에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근데 항시 조심해야 될 것은 지난 네이션스컵 리그 승무패 들어왔을 때도 강팀들이 막 부러져 갖고 두 번 다 2월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점도 잘 관찰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경기는 자, 체코 대 포르투갈입니다. 체코 대 포르투갈. 그 당시에 포르투갈이 1.3을 받았어요. 1.3을 받았고 체코가 7.4를 받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경기가 2대 0으로 끝났죠. 점유율만 놓고 보면은 6대 4로 포르투갈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팀이 홈이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뭐 경기력이나 이런 건 좀 좋았겠죠. 근데 지금은 원정 경기니까 그 점도 상기하시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찍으시기 바랍니다. 자, 13번 경기 보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알바니아 대
이스라엘 대 알바니아인데 그다음 6월 달에는 알바니아가 홈이었고 그때는 이스라엘이 원정이었습니다. 요 경기 또한 팽팽합니다. 그냥 50대 50으로 점유율은 똑같고 슈팅 수는 7대 10으로 이스라엘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너킥도 6대 5, 파울도 17대 16 아주 똑같아요. 둘 다 레드카드도 2대 4로 이스라엘이 레드카드는 좀 더 많이 받았네요. 그렇듯이 이것 또한 지난 경기도 배당이 똑같고 이번 경기도 배당이 똑같듯이 이 경기 또한 할 수 없는 경기 같아요. 근데 유저분들은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73.5%나 이쪽으로 가 있네요. 요거 이쪽으로 뚝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또 독식이 나오든가 이율이 나오든가 어찌되든 4개 5개 부러지는 결과물이 나오면은 항시 10명 이내에서 당첨자 수가 나온다는 걸 상기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번 경기 마지막 경기 보겠습니다. 자, 세르비아 대 스웨덴 경기인데 지난 6월 달에는 스웨덴이 홈이었죠. 그때도 이 경기 또한 45대 54로 세르비아가 점유율 면에서는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경기 결과도 1대 0으로 앞서 있었고 슈팅 수는 8대 7로 스웨덴이 앞서 있었습니다. 근데 유효 슈팅만 봐서는 세르비아가 4개의 유효 슈팅을 했고 세르비아는 1개의 슈팅을 했기 때문에 모든 공격력에서는 세르비아가 조금 앞서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파울 숫자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팀이 뚜렷하게 이긴다, 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저도 사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도 소액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산 거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항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복식란은 평범하게 그냥 샀습니다. 이렇게 사시면은 이거 당첨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생각 잘 하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면 약 지금 체크를 해본 결과 한 30명에서 한 100명 가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저도 그냥 1등이 되고 싶어서 그냥 산 거예요. 뭐 금액 상관없이 그냥 한번 1등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산 것이고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항시 말씀드리듯이 용지를 내가 못 갖고 오면은 안 보여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자동으로 찍었다는 것을 여기 A, B, C, D 자동란에 이렇게 표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전체적인 걸 그냥 오픈해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또 제가 생각하는 거와 이렇게 맞으시면 같이 가시고 절대적으로 구독자가 생각하시는 게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찍을 때도 기억이 생생하게 남지 남의 것만 따라서 베끼다 보면은 그 기억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야 본인의 앞으로의 배팅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그냥 우선 한 장 샀습니다. 항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늦게 사는 편이에요. 결과물을. 근데 저는 어찌됐든 또 지나면은 뭐 1,000원짜리 한 5개 더 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가지고 뭐 금액 어찌됐든 1등이 되면은 금액 돈은 뭐 이득이 돼요. 근데 1등이 안 나오면은 크게 이득이 안 생기더라고요. 이 승무패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의 그 저기 뭐야 재정에 맞게 그냥 레저로 즐기시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로또를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로또 방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렸지만 로또를 안 올리는 이유는 로또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로또를 하시는 분이 프로토를 안 하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에 안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또는 우리 프로토 하시고 승무패 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19년 동안 자료를 공개해 드리면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로또는 평균치 값이 138입니다.
45개에서 6개를 평균치를 값을 내면은 138이 됩니다. 1, 2, 3, 43, 44, 45 이러면 평균치가 나오겠죠. 요게 138이라는 것입니다. 138이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찍으셔야 되는데 너무 간격을 벌려서 찍으시는 게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로또 찍으실 때 합계 계산은 거의 안 해요. 어느 누구나 이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렇듯이 138이 됩니다. 그리고 7개가 평균치 값은 161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61이라고 제가 이렇게 별도로 표시해 놨어요. 그렇듯이 7개 값도 이렇게 중간 라인에서 오고 간다는 것을 항시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뭐 215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거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찍으시는 거는 무모함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용지 패턴에서 가로 세로 2개씩 지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듯이 그렇게 지워 보시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당첨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지난 1033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36 가로 22 가로 5번 세로, 뭐야 이거 하나가 잘못됐네. 요건 좀 체크가 잘못됐네요. 제가 어찌됐든 지금 이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죄송합니다. 1032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1032회는 이렇게 보면은 가로 세로 합이 5개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로 43 가로 29 가로, 자 2번 세로 3번 세로 4번 세로 이래서 5줄이 없어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숫자를 조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미출 부분은 공구 중에서 제가 이게 109, 209, 309, 409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래서 총 109, 1, 2, 3, 4, 5, 6, 여기 709입니다. 그렇듯이 여기서도 두 줄을 제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용지 패턴에서 4개 정도 지우시고, 여기서도 어떤 걸 지우실지를 이렇게 지워 보십시오. 지워 갖고 이 번호를 가져가셔 갖고 거기에 남아있는 숫자를 같이 지우는 방식입니다. 그럼 남는 숫자는 불과 13개나 12개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거기서 만약에 1등 당첨 번호가 6개나 7개가 몽땅 나오면은 맞힐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은 당장은 그런 방식이 처음 하시는 거라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듯이 꾸준히 노력하시고 하시면은 제가 방송을 어찌됐든 이 로또도 꾸준히 올려 드릴 것입니다. 승무패나 승일패나 승오패 할 때 제가 이 자료를 미리 올려 드려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흐름은 공개해 드렸어요. 요거 1034회 제가 보는 흐름에서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도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요 ABC라는 흐름은 제가 나름대로 보는 경향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A라인, 여기가 B라인, 여기가 C라인인 것입니다. 그렇듯이 C라인은 숫자가 원래 많지 않은데 이번에는 좀 6개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그러면 좀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조금 높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030회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1030회차에는 뭐 체크가 이렇게 잘못돼서 1031회차에는 이렇게 7개가 몽땅 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판단 잘 하셔갖고 1등 하실 수 있는 행운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34회차는 금방 보신 이런 면에서
똑같은 숫자를 제가 별도로 이렇게 표시해 드린 것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직 숫자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승무패 하면서 어쨌든 방송은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방송 캡처를 꾸준히 하시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해 봅니다. 어찌됐든 제 화면 잘 보시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승무패도 1등 하시고 저기 뭐야 로또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래 봅니다. 어찌됐든 제가 찍은 거 이건 날라가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컴퓨터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어찌됐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시 건강하십시오. 또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건승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